자, 휴업을 선언한 목포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그 움직임이 좀 활발한데요. 민주당 목포시당도 이제 김원효 의원 며칠 전에 인터뷰했는데 TF팀 꾸려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 목포시당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정의당 전남도당의 여인두 사무처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매주 그러니까 화요일 시사 지지고 복고에 이제 목포시 전 의원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정의당 차원의 사무처장으로 함께했습니다. 네네. 예, 정의당도 좀 활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출범했죠? 네네, 어제 출범했고요.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작년 9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네네. 그 이후에 최초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공론화위원회의 첫 주제가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시의원 3분,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6분 포함해서 총 15분으로 구성이 네. 됐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좀 잘 그 위원회가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긴 한데, 위원 구성에서 또 사실은 출범하기 전에 말들이 좀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해요. 네네. 시민사회단체에서 재구성해라고 하는 성명까지 발표될 정도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네.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시민들과 전반적인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4월 27일 그 휴업 신청이 되고, 네. 5월 4일 반려가 되면서 시민사회단체도 지금 47개 단체가 대처기를 만들고, 시의회도 대처기를 만들고,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네. TF팀을 구성했고, 저희 정의당도 특위를 지금 구성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시민사회단체든 정치권이든 시의회든 움직이고 있다면, 시에서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떤 행정을 보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포 시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새로운 모범 답안을 만드는 거라면, 좀 이런 여러 가지 그 제 단체들과 의견 소통을 해서 어떤 분들이 공론화위원으로 적당한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뭐 시의회와 관련해서도 특위에 그 추천권을 주지 않았고, 시민단체 지금 47개 시민단체가 모여 있는데 여기에도 추천권을 주지 않고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추천을 했거든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목포시가 너무 조급하게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네네, 이제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그래서 기존에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물 파일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이제 목포시의 각종 시민위원회를 했을 때 인물 파일을 보고, 네. 그때 그 단골 분들이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느낌도 받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사회하고 제대로 소통 없이 시급하게 꾸려버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기는 할 것 같아요. 목포시는 좀 급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이해는 하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제 6월부터 7월 1일부터 뭐 이게 휴업이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그건 행정이 하는 거죠. 공론화위원회는 그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급하게 공론화위원회가 뭐를 도출을 하도록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공론화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목포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에게 묻고, 시민들에 의해서 답을 찾아서 목포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휴업을 했을 때 그 차량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을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행정은 행정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네네. 예. 너무 조급하게 꾸려가는 것 같고, 행정의 관성대로 위원회를 꾸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소통 제대로 안 했던 아쉬운 측면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자, 중공영제, 공영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 개념 이해도 쉽지 않아서, 네. 그야말로 이제 목포 시민들도 이 제도를 좀 이해하는 열공을 좀 해야 되는 네네.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네네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다, 완전공영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뭐 정의당 차원에서 그 설문조사도 하고, 이제
정당 연설을 하고 시민들 만나보면 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특히나 지금 저 태원 유진에 그렇게 많은 돈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회사의 운영권은 개인이 갖고 있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고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네. 그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목포시는 적자 보존을 해주는 노선 운행했을 때 버스에 적자를 그렇죠. 메워주는 지원금. 왜냐하면 회사에 모든 걸 맡겨버리면 회사는 황금 노선만 운영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그렇죠. 이익만 되는 노선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포 시민들이 그 이동권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예, 그 황금 노선 이외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를 탈 수 없는 이런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이 목포시가 노선 조정권을 갖는 대신 취약 노선의 그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게 이제 준공영제이고, 근데 명확히 말하면 목포시는 완전 준공영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형식을 빌려서 진행하는 거고, 완전 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목포시가 직영을 하든 아니면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든 노선권과 회사 운영권 자체를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완전 공영제. 이제 앞으로 거죠. 그런 것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공론화위원회 역할이죠. 그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모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이후에 벌어질 겁니다. 정의당 목포시당 중심으로 해서 관련한 특위 구성을 하셨어요? 네, 정의당은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지지난주에 그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내에 그 목포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쟁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네, 좀 이름이 세긴 한데, 예, 그걸 만들어서 제가 지금 그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위원장이시고. 예, 저희들은 이제 4월 29일 그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매주 수요일 시민들 상대로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캠페인이? 이제 공영제 관련해서 홍보하는 캠페인이죠. 공영제가 어떤 거고. 알릴 필요가 있죠, 시민들이. 그렇죠.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입니까? 이제 공영제 찬반을 묻는 그 설문조사인데, 저희들이 지난 주말에, 저희들이 이제 6월 안에 한 3,000 샘플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네. 지난 주말에 예비 샘플 한 80개를 저희들이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80분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80분 중에 77.5%가 완전 공영제를 찬성을 가자고 하신 분들이 77.5% 정도가 이제 완전 공영제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 보면 좀 이해는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죠,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알겠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 곧바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이 꾸려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 지역민들이 이제 반갑기는 한데 어제 전문가 초빙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버스 운영 체계의 문제점, 또 버스 공영제 추진 방향 이런 주제로 공부하셨습니까? 네네네. 어제 뭐 정의당 차원에서 했고 그제 그 목포시 차원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목포시 차원에서는 그 경기연구원 김채만 박사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어제는 이제 저희는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하고 있는 이영수 박사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 이 두 분 공의하시는 말씀은 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현재 목포시 정도의 그 중소도시는 중공영제가 오히려 더 그 재정적인 압박을 더 심하게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는 거다. 공공성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은 공공성 확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포 정도의 중소도시는 완전 공영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중공영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노선권을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완전 중공영제인데 거기는 수천 개의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선은 이제 면허거든요. 하나의 노선을 만들면 이건 면허
그 노선에 대한 면허권을 주는 겁니다. 네. 목포 시내 그러면은 24개 노선인가요? 예, 목포는 그 지난번 한순덕 기사님 나오셨을 때 20개 노선. 지금 낭만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낭만버스를 제외하고는 20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20개 노선은 쉽게 이제 조정하기가 가능한데, 그 서울같이 대도시는 그러네. 회사도 많고 노선도 많기 때문에 노선권 조정하는가가 쉽지가 않아서 완전 공영제 가기는 쉽지 않은데 지방 중소도시는 그렇지 않다.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예. 사실은 공영제의 가장 큰 핵심이 예산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 예산의 천문학적이라는 말에 겁을 먹죠. 근데 그러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운영비하고 전환 비용이 있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공영제로 간다면 전환 비용이 있고 운영 비용이 있는데 처장님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면 시민들이 더 공부를 해야 돼서 일단은 이 중소도시의 공영제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얘기였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셨나요? 네네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영수 주로 그런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버스 그 보조 비용으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연간 3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 목포가 올해 이제 83억인데 전국적으로 이제 3조 원 이상 투입되는데 목포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다 발생한다고 그래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버스 업체가 어렵긴 그렇죠. 했죠. 다른 분야 다 어려웠는데 버스만 어려운 건 아니죠. 이제 다 어려운데 승객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승객 많이 줄고 이제 대중교통 체계 자체가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게 어려우면 거기에 대한 회사에서 자구책을 만들고 무언가를 좀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이게 관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족벌체계 거의 모든 버스 회사의 운영 체계가 족벌체계, 방망경영, 도덕적 해이 이 세 가지 말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포시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의 하나의 그 시작점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에서 정말 좀 너무 조급하게 행정적인 스타일로 가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이 이제 정말 또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위기가 왔으니까 정말 그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 집단지성의 어떤 합의, 이런 여론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내년에 선거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판단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걸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시장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 또 시장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목포시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목포시가 바라볼 때 지금 지난번 한순덕 이사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다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계 자료. 회계 자료도 다 낼 수 있고 심지어는 목포시가 책임져라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태원 유진의 노림수가 있다라고 봐요. 어떤 노림수? 이게 이제 과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반려를 하면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이의 신청 반려하면 행정심판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벼랑끝 전술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무언지 저는 목포시가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재 그 목포시에서 이 용역을 줘서 맡긴 자료에 의하면 태원 유진의 그 부채 비율이 1,500%, 3,000%잖아요. 그러면 이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이런 회사라는 말이죠. 지금 폐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상황.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면허 취소 사항입니다. 그 정도의 자본 잠식이면 보통 거기에 35조인가 보면 면허 취소 이 조항에 보면 2년 연속 자본 잠식 그리고 5년 동안 5년 중에 3년 연속 자본 잠식이 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목포시가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급한 마음에 뭔가 이걸 휴업을 하는 것을 막고자 그러면 휴업을 철회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반대급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반대급부로 뭔가 예, 그럼 그렇죠. 지원금을 더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노림수에 목포시가 이번에도 끌려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뭐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포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현상 유지를 하고 가고 싶겠죠. 무언가는 새롭게 막 바꿔내거나 아니면 뭐 당장에 버스가 멈추거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목포시는 아마도 회피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사측의 어떤 노림수에 좀 말려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김종식 시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공통된 목표다. 시민을 중심에 놓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될 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지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범시민 대책위 얘기를 했는데 공익감사 즉각 수용하라 이런 현수막도 시내에 걸려 있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내부적으로 공익감사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업체 진행되고 측의 공익감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업체 측을 감사하는 이제 청구를 감사원에 내지는 목포시에 이제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건 지금 당장 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게 업체의 회계 검증 이것을 자료 제공만 해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회계 검증의 투명성. 정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회계 자료를 업체가 위원회든 어디든 제공하느냐 하는 부분 이것도 핵심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회사에서 작년에 43억 적자가 봤다고 하는데 뭐 회계 장부상으로는 적자를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밑빠진 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밑빠진 독을 만들어 놔서 일단 물을 부으면 물은 당연히 새겠죠. 근데 그 물이 어디로 새냐는 거죠. 그냥 땅으로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네, 그렇죠. 땅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라면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건데 이 흘러가는 것이 친인척 이라든가 업체 대표의 친인척. 그렇죠. 네. 그렇게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 43억 적자를 봤다. 그럼 회계장부상으로는 다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목포시는 지난번 KBS 뉴스에서도 이제 그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그 회사에서 주는 그 회계장부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하는 건데 회사에서 주는 회계장부를 100%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난 12년간 660억을 지원해 줬지만 그 660억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민들이 가장 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회사 사측에서 제공하는 회계 장부로 그것을 다 그 투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뭐 와서 다 봐라. 그렇죠. 의자 내주겠다. 의자 내주겠다 하는 건데 와서 다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CNC 그 천연 그 가스 충전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안 만들어주고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회계장부만 갖다 주고 봐라 우리는 이 정도 적자 봤다. 그래 그게 맞다.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정의당 전남도당 목포시당 차원의 움직임이 또 시작이 됐으니까요. 지역에서 어떤 여론들이 나오는지 사무처장님의 또 입을 통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의 여인두 사무처장이었습니다.